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후천역법에 대한 걸 공부를 했습니다. 후천역법에 대한 걸 공부를 갖다가 해가지고 상원 축해 간지도라고 했죠. 그래서 선천이면 사원 자해일 텐데 후천이기 때문에 사원 축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원 축해 간지도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28수 운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월성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월성진이라고 해서 해일자, 달월자입니다. 그래서 태양정사, 태음정사라고도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달정사죠. 그래서 태양정사와 태음정사라는 게 일월성진으로 말하면은 일월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월지도가 어떤가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정력에서는 모든 것이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력에서 금화교역이라는 건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구이칠의 금과 화가 자리를 갖다가 바꾸어서 이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진다.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 전부 다가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라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사원 축해 간지도도 선우천이 변화했기 때문에 사원 자해 간지도를 공부한 것이 아니고 후천역법인 사원 축해 간지도를 갖다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력 내용을 공부하고 가는 그 내용 전체가 그 흐름이 금화교역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전체적인 건 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천지빛계의 세상은 가고 지천택계의 세상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왕태례라고 했습니다. 정력에서. 그래서 금화교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왕태례다. 비왕태례의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래서 비왕태례의 세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빛계는 가고 택계가 오게 돼서 대립과 갈등의 불통의 세상에서 상생과 소통의 소통의 세상으로 오게 된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금화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비왕태례다. 비왕태례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축궁이 왕운하고, 축이라는 건 후천이지 않습니까? 축궁이 왕운하고 자궁이 태일을 한다라고 했죠. 축궁이 왕운을 하고 자운이 태일을 해가지고 지지난번 시간에 축궁이 왕운하고 자의가 태의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지축이 바로 서게 되는, 지축이 정립하게 되는 정력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별도로 지축의 정립에 대한 얘기 따로 있고, 조석지리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고, 달정사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고, 후천정력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화교역에 따른 선우천 변화의 범주 안에서, 이 안에서
달정사, 태양정사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월정사요, 태양정사, 태음정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고, 조석지리도 이루어지게 되고, 조석지리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고, 자, 가까운 지난번 시간이나 지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걸로 따지면, 자, 지축의 정립에 대한 것도, 또 자, 후천책력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자, 금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금화 1송에서 금화 5송까지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 전부 다 선우천 변화에 대한 공부를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많은 시간을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최근에 것만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책력의 변화라든지 지축의 정립이라든지 조석지리의 변화라든지 달정사, 태양정사에 있던 변화, 이런 등등의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된다. 이런 것들이 별개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우천 변화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자, 별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28수 운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자리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별자리도 선우천이 변화됨으로써, 나중에 소상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선천의 생장이 멈추고 후천의 수렴의 시대로 돌아서게 되면 자연의 변화가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선천의 초하루가, 자, 선천의 초하루에서 보름까지가 선천달정사인데, 자, 선천의 15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되듯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28수 운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문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천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28수 운기도에 대한 개념과 그 28수 운기도라는 것이 선우천에 따라서 운기가 달라지게 됨을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선우천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정력책입니다. 자, 그래서 별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선천의 별자리와 후천의 별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또 동양에서는 저 별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28수 운기도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28수 운기도인데 저 숫자가 잘숙자죠. 잘숙자인데 여기서는 별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왜 운기도라고 하느냐, 후천이 되면 365일 4분의 1에서 360일의 세상이 된다고 하는데, 360일의 세상이 되게 되면 360 주천 도수에 의해서 책력이 이루어지고 공전이 이루어지고 별자리가 움직이는 걸 360일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왜 360으로 하지 않고 운기로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운기로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의 이치를 일부 선생이 밝힌 것이 28수 운기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수 운기도의 28수 별자리입니다. 위가 북방이고 아래가 남방입니다.
왼쪽이 동방이고 오른쪽이 서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민속적으로 자청령 우백호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맞습니다. 자청령 우백호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정력 8쾌도나 하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하도는 16수고, 자, 38목이고, 이 38목과 16수는 낙서든 하도든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7합니다. 50토지요. 자, 사구금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도의 도상을 보고 말하는 거죠. 하도의 도상을 보고 말하고 사계절로 본다면은 38목이 봄입니다. 27화가 여름이죠. 사구금이 가을입니다. 자, 16수가 겨울이죠. 자, 이래서 계절로 따지면 또 방위로 따지면 여기가 동입니다. 계절로 따지면 봄에서 여름 가고 여름에서 가을 오고 가을에서 겨울이 가고 겨울에서 또 봄으로 가는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별자리는 다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별자리는 동쪽이 봄입니다. 남방 주작 칠 수 있는 곳이 나중에 설명을 또 소상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기가 여름입니다. 그리고 서방 백호가 있는 곳이 가을이고 북방 현무가 있는 것이 겨울이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하도의 순환하고는 반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우천의 변화에 따라서 자, 반대로 돌게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그림을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그림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구가 자,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공전 그 주기를 27.3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27.321로 자, 계산을 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7.32는 소수점 이하의 3일을 처리하기가 이제 애매하니까 올려서 28일로 해가지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별자리를 4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방 동서남북으로 나눈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 동서남북 각 구역마다 별자리가 7개씩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47에 28, 28수 별자리가 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자, 각설에 가서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수 별자리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28수 별자리다. 왜 정력에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가? 선우천 변화와 결부되어 있는 이치를 일부 선생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은 공부하고 확인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28수 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달의 공전 주기를 동양에서는 27.321로 정하고 있었던 것을 착안해 가지고 적도의 대를 28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크게는 동서남북 4구역으로 나누고 한 구역당 7개 별자리로 나누어서 28구역으로 나누고 그래서 28수가 된 거죠. 각 구역에 각각 수, 별자리 숫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역이 각각의 별자리 수다.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28수 운기도다. 방금 말씀드린 이 운기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진에서 벽까지 성자로 구성되는 큰 별수는 이따 도표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대략 별수가 108개고 도수는 216도라고 합니다. 도수는 대략 216도고 실에서 각가지 별수는 대략 55개고 도수는 144라. 그래서 216도. 자, 주역을 기준으로 따지면 건책수 216과 건책수 144라는 뜻입니다. 정력으로 따지면은 사상분체도수에서 15를 전공시키고 나면 144가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이런 취연수 216을 합친 360입니다. 그래서 합이 360이다. 그 얘기는 별자리의 기준도 360으로 봤다는 겁니다. 360으로 보고 360의 원으로 봤기 때문에 도상의 그림도 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시 28수 운기도의 그림을 잠시 이해하시도록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28수 운기도 그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우천의 변화에 따라서 운기도가 달라짐을 이 장에서 일부 선생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달정사 공부를 할 때 무진, 무술은 선천이고 개미, 개축은 후천이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천의 초하루는 개미, 개축이라 후천의 역법의 등장을 의미를 하고 28수 운기도 중에 남방칠수와 서방칠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구절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천을 보시면은 자, 개미 개축이죠. 선천의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기억나시죠? 저희들이 달정사 공부할 때 선천의 선보름은 선천의 초하루에서 15일까지고 16일이 후보름인데 그 선천의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된다. 그래서 그걸 간지로 말씀을 드리면 개미 개축이 초하루다. 개미 개축이 초하루고 가운데 성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진익 장성 유기 전까지, 그래서 7개 구간까지 한 구역으로 쳐서 남방 칠수, 북방 칠수, 서방 칠수, 동방 칠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개미 개축의 남방 주작 칠수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방 주작 칠수라고 하는 것은 정기, 유성, 장익, 진, 아까 저희들이 이제 잠시 한번 읽어봤었죠. 그 7수를 갖다가 보고 말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59개 별이 112도를 갖다가 차지한다. 도수로서는. 그러고 방향으로는, 방위로는 남쪽 궁입니다. 방위로는 남쪽 궁이고 불걸적자, 임금적자, 자, 붉은 임금이 관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오색으로 따지면 남방이 바로 주색이다. 빨간색이다. 그래서 별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방의 별자리가 주색입니다. 그리고 적재가 관할을 하고, 자, 그 정수는 주작으로 이렇게 표상이 되고, 자, 아까 7수 중에 정이라는 건 머리고, 기라는 건 눈이고, 유는 불이고, 성은 목이고,
장은 모이 주머니고 익은 날개고 지는 꼴이다. 그래서 계절로는 여름을 상징하고 오행으로는 화고 방위로는 남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별자리에서도 7개 별자리의 성정과 또 계절로는 여름이고 오행으로는 목화토금수 중에 화고 방위로는 동서남북 중에서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박주작칠수다. 그래서 남방주작칠수라는 제목만 읽어보시더라도 남쪽에 있는 자 붉은 임금이 붉은색 옷을 입은 임금이 다스리고 가나라는 구역이고 별자리는 7개가 있는데 그 7개가 바로 자 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 7가지를 보고 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남방주작칠수라는 겁니다. 남방주작칠수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쪽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별자리가 역순을 하느냐? 왜 역순을 하느냐? 그래서 선천에서 자 선천의 변화와 후천의 변화는 반대 현상을 띠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역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이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서방입니다. 서방 백호 칠수입니다. 서쪽에 있는 흰 호랑이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별자리의 모습이 호랑이를 연상하는데 그 호랑이가 백호라는 겁니다. 흰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서방은 오색으로는 흰색이 되는 겁니다. 자, 남방은 빨간색이었죠. 서방은 흰색입니다. 7자리 자 별자리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호는 하늘의 별자리를 구분한 청룡주작 현무 네 별자리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 따라서. 그래서 청룡주작 현무와 더불어 사신 중에 하나로서 서관에 속하는 서방칠수를 보고 말하는 것이다. 서방에 있는 7개의 별자리를 말한다. 그래서 그 별자리는 주루, 위묘, 필자, 삼을 다스리는 자 수호신을 상징하고 오행으로는 금이고 색깔로는 백색이고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력팔캐도나 또 자 하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잠시 보시면 계절이나 자 이 38 목자리가 저 색으로는 청색이죠. 여기가 청색이고 여름 색깔 여기가 주색입니다. 자 주색이고 저 가을이 백색이죠. 그리고 일육수자리가 검은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 현무죠. 백호 현무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청주 황백현입니다. 그건 하도의 오행과도 똑같고 또 동서남북입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호칭은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방백호 칠수입니다. 자, 그래서 서방백호 칠수는 자 서쪽에 있는 7별자리를 보고 말하고 오행으로는 금이고 계절로는 가을이고 색으로는 백색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28수 운기도 중에서 방금 저희들이 읽어냈던 28수 운기도 중에서 자 서방백호 운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 남방과 서방은 개미개축으로서 후천을 의미합니다.
후천을 의미하는데, 자, 북방과 동방은 우술무진이죠. 우술무진이라서 선천을 갖다가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수 운기도에 선천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북방 현무 칠수와 동방 창룡 칠수다. 그 동방에는 용이 있고, 자, 북방에는 자 검은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관할을 하는 7자리 별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수 운기도의 북방 현무 칠수와 동방 창룡 칠수에 대한 설명인데, 선천은 무술과 무진이 초하루가 된다. 달정사와 결부시키면 곧바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방 현무 칠수는, 자, 그 칠수는 두 여허 위실 벽 7수에 25별을 말하고, 방위로는 북쪽에 있는 궁이며 흑제가 관할을 한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임금이 관할하는 구역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수는 현무로 표상이 되고, 두는 거북이와 뱀이 엉켜져 있고, 우는 뱀의 상이고 여는 거북이의 상이다. 그래서 허위 실벽은 모두 거북이와 뱀이 엉켜져 있는 상으로 본다. 그래서 중국의 유적 유물 중에 거북과 뱀이 엉켜져 있는 상을 묘사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북방 현무 칠수다. 이것이 북방에 있는, 자, 7자리의 별자리를 보고 말을 한다. 그러고 계절로는 겨울입니다. 방위로는, 자, 계절로는 겨울을 의미하고, 오행상으로는 수의 기운이며, 자, 방위로는 북쪽을 보고 말을 하고, 딱딱한 껍질의 벌레 360종류를 다스리는 걸 갖다가 맡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북방 현무 칠수의 의미가 바로, 자, 여러분들은 같이 저희들이 동방이 됐든 서방이 됐든 북방이 됐든 동방이 됐든 이것이 색으로는, 오색으로는 어떻고, 자, 오방으로는 어떻고, 자, 그래서 오행으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뜻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방창룡 칠수입니다. 용이죠. 용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항, 저방, 신미, 기 7수가, 자, 30여 개의 별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고, 자, 동쪽 궁에 청제, 동쪽이 청색이지 않습니까? 오행으로 오색으로 청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로는 동쪽이죠. 청제가 관할을 하고 창룡 또는 청룡을 갖다가 표상한다. 주역으로 따지면 이제 진이라는 거죠. 용을 의미한다. 용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그 모양이 각은 뿔이다. 제일 끝에 있다는 얘기죠. 항은 목이다. 목항자입니다. 높이 올라갈 항자도 되는데 목항자입니다. 저는 가슴이고, 방은 배고, 심은 엉덩이고, 위기는 꼬리와 항문을 보고 말하고, 계절로는 봄을 의미하며, 오행상으로는 목이고, 방위로는 동쪽을 갖다가 나타내고, 비늘이 달린 벌레 360종류를 갖다가 맡았다고 전해진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오색과 방위와, 자, 오방에 대한 거나 그런 성정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쯤에 한각 이수 종공시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한과 각이 종공이 되는 거와 여기 있는 일본의 각과 목항자, 저런 것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끝이구나. 저 용의 머리에서
뿔을 나타내니까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항이다. 그것이 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숙지를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8수 운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28수 운기도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선천 후천의 전체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나타낸 28수 운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잠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동방 창룡 7수, 남방 주작 7수, 서방 백호 7수, 북방 현무 7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이 그림을 갖다가 다시 한번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동쪽에 있는 건 용이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건 주작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건 호랑이죠. 호랑이고 북쪽에 있는 것은 거북이와 뱀이 같이 엉켜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28수 운기도에 대한 그림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천과 후천의 변화가 오게 됨으로써 역순의 선천은 양이 최고 음이 용이었지 않습니까? 양체음용입니다. 후천에 오면 음이 최고 양을 쓰기 때문에 음체 양용이죠. 양체음용이 음체 양용으로 변하듯이 선천과 후천에서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역순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도에서 있는 동서남북의 방향과 28수의 동서방향의 방향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28수 운기도라는 걸 일부 선생이 정역에서 설명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구역에 있는 동방과 남방과 서방과 북방에 있는 별자리에 대한 걸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28수 운기도인데 이 28수 운기도는 주천 365도 365도로 표시를 한 건데 선천에서는 365도로 표시를 했는데 후천에 오면서 360도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60도로 표현을 하지 않고 일월의 행도 360도라는 걸 쓰지 않고 운기의 행도를 사용했다. 도수를 쓰지 않고 운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28수 운기다. 이렇게 이제 명명되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매일 일수로 행하는데 매일 한 자리씩 바뀌지 않겠습니까? 한 달 30일이면 30일이 바뀌게 되는데 27, 8일 양일은 27, 8일 양일은 성수가 없다. 다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일에는 여기 보시면은 한 달 30일입니다. 한 달 30일인데 저희들이 달정사를 공부할 때 28, 29, 30, 1, 2, 5일간은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달이 보이지를 않고 초3일이 되었을 때 월혼이 생한다. 그것이 생한다. 그것이 월혼이 생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선천에 12일과 27일에 27일에 28일에 달이 없습니다. 달이 없고 29일도 없겠죠. 30일은 금음입니다. 달이 없는
27, 8일과 30일 해가 합쳐져서 5일간 달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28수 운기도에서는 5일간 달이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7과 28이 달이 없기 때문에 한가 각항이, 각항이 29일 30일에 한각이 이루어지고 27, 28에서는 종공이 된다는 겁니다. 종공이 되어 가지고 비워지는 거죠. 달이 없기 때문에 비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12일과 27일은 이칠화의 자리입니다. 12일과 7일은 이칠화의 자리고, 4와 9는 금의 자리입니다. 이따가 심의 자리가 금의 자리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읽어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조금 성급합니다만은 금화교역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28수 운기도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28수 운기도의 구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별자리의 운행도 금화교역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28수 운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금화교역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 8일 양일은 별자리가 없습니다. 별자리가 없는 것은 달이 26일인 저에 이르면 광명이 정이 행하지 못하므로 다스려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27일 이후에 4일간은 달이 광명이 없는 때이라는 겁니다. 없는 때이요 한각이수는 무광의 위다. 한강이수는 한과 각의 두 별자리는 빛이 없는 위라는 거죠. 빛이 없는 위고, 그러므로 한각은 29일과 해일이 짝하여 선천월이 종공이 되는 상을 표시한 것이 바로 한각이수 종공이라는 겁니다. 28수로 선우천의 운기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8수로 선우천의 운기가 정해져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선천은 무진무수를 초하루로 하고 후천은 개미개축을 초하루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은 한각에서 시작을 하고 후천은 한각에서 마치게 되는 것이 바로 28수 운기다. 28수 운기도에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천은 한각에서 시작을 하고 후천은 한각에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달정사와 후천달정사를 결부지은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28수 운기도에 대한 구성이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데 28수 운기도가 금화교역에 따라서 금과 화의 교역에 따라 가지고 선천과 후천으로 나뉘어지고, 선천은 무진무술이 초하루가 되고 후천은 개미개축이 초하루가 돼 가지고 한각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물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선천은 한각에서 시작을 하고 후천은 한각에서 마치게 되는 것이 바로 28수 운기다. 그러니까 28수 운기가 선우천에 따라서 시작과 끝나는 점이 다른 것은 바로 금화교역 때문이다. 금화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화교역은 선우천 변화를 갖다가 가지고 오게 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을 몇 가지만 거론을 해봐도 선우천 변화의 범주에서
공부를 해왔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28수 운기도에 대한 것도 금화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금화교역이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28수 운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28수 운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28수 운기도가 선우천 금화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금화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선우천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자, 무진무술은 선천이요 개미개축은 후천이라. 그래서 선천은 자, 무진무술이 초하루가 되고 후천은 개미개축이 초하루가 돼서 별자리가 배열되는. 자, 그래서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한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다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우천 변화, 달정사의 변화, 자, 과거 저희들이 공부해왔던 내용을 원리를 이제 비추어서 보시면 쉽게 좀 이해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표현이 다 달라서 그렇지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화교역을 전제로 해가지고 선우천 변화의 범주 안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 말미에 한각 이수에 대한 내용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한각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수 운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